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수 세게 치시고. 네, 저한테 치는 게 아니고 자신한테 치는 겁니다. 네,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잠깐 복습할게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 독서대 하나 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몇 페이지 펴놓으라고 그랬어요? 네? 32페이지하고 몇 페이지? 33페이지.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시험장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면 자꾸 우울해집니다. 그럴 시간도 없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거라도 한 주에 하나씩이라도 하자. 그렇게 마음을 잡으면 지금 1월 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월 달까지 충분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몰아서 9월 달에 바쁘지 마시고 한 주에 하나씩이라도 독서대 이렇게 펴놓으시고 그거라도 한 주 동안 뭐 한다? 연습해 오시면 여러분 점수가 다 높아집니다. 아시겠어요? 절대 욕심내지 말 것. 뭐 하지 말 것? 욕심내면 죽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32페이지하고 33페이지, 그죠? 그러면 책하고 프린트를 드렸으면 어디를 기준 잡아야 돼요? 프린트를 기준 잡으면서 내가 할 것과 안 할 것을 미리 뭐 한다? 구별하라고 그랬죠? 1월, 2월 달은 녹색으로 세 개 다 책 색깔 표시하고 3월, 4월은 주황색으로 표시하고 5월, 6월은 빨간색으로 표시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훨씬 편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총칙은 제목을 보게 되면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어요? 6장까지 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가 법률 행위죠. 무슨 행위? 법률 행위. 법률 행위 몸으로 떼면 어떻게 되죠? 몸으로 하면 일방적 단독행위, 대립적 쌍방행위, 평행적 합동행위.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용어가 나올 때마다 단독행위, 쌍방행위, 합동행위라고 자꾸 말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 쌍방행위가 별명이 계약이에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렇게 해도 관계없겠죠? 그럼 우리는 일방적으로 계약 중심으로 살아가죠. 네? 그러면 계약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계약이 뭘까? 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계약이 뭐예요? 매매 계약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은 여기 지금 앉아 있지만, 네? 언젠간 나는 뭐예요? 여기에서 벗어나서 뭐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매매해서, 동산도 매매해서, 부동산도 매매해서, 나중에 또 뭐 비행기까지 매매해서, 뭐 해서? 나중에 하고 싶은데 돈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가 가장 좋을 때입니다. 아시겠어요? 항상 지나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항상 지금을 뭐 하세요? 즐기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법률행위의 자 32페이지가 뭐예요? 법률행위 뭐예요? 요건. 단독행위, 쌍방행위, 합동행위의 요건. 그 중에서 계약 중심으로 했으니까 계약의 요건. 계약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계약이 뭐예요? 매매계약. 그래서 매매계약의 요건 이렇게 풀어가도 관계없겠죠. 그래서 성립요건 들어가면 세 가지가 있죠. 색깔 들어가 있습니까? 뭐뭐 있어요? 네,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러면 책에서 보지 마시고 이 프린트물을 반으로 접으시면 뭐로 접으시면 프린트를 반으로 접으시면 오른쪽 제 하단에 뭐가 나와요? 네? 563조 매매가 있고 밑에 186조 등기가 있지요. 그 다음에 맨 밑에 554조 뭐가 나와요? 증여. 자, 질문할게요. 매매는 단독행위입니까? 쌍방행위 계약입니까? 합동행위입니까? 네, 증여는 단독행위입니까? 쌍방행위 계약입니까? 합동행위입니까? 네? 매매는 뭐다? 쌍방행위 뭐다?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행위가 아니고 단독행위 아닙니다. 자, 그럼 여기 563조 우리 공인중개사 이야기는 민법 이야기는 우리는 대상이 뭐예요? 부동산이죠? 그죠? 부동산 뭐에서?
예? 매매라는 뭘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그죠? 그 다음에 가서 나중에 뭐 하는 거예요? 등기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 등기. 보면 563조를 보세요. 563조 안에 보시면 거기 세 가지가 있죠. 503조 세 가지 뭐가 있어요? 당사자, 일방, 상대방 있고, 두 번째 약정 있고, 세 번째 효력이 생기죠. 그죠? 어떤 효력이 생겨요? 어떤 효력이 생겨요? 아니고 달라 주세요.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563조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세 가지가 뭐가 나오죠? 당사자, 일방, 상대방 나오고, 약정이 나오고, 그 다음 뭐가 생겨요? 효력이 생긴다. 세 가지 있잖아요. 자, 이 563조를 1차적으로 강화한 말이, 자, 뭐가 존재할 것? 아니, 여기. 힌트를 줬잖아요. 뭐가 존재한다? 당사자 존재할 것. 두 번째, 약정이 존재할 것. 그러면 없어 보여가지고 말을 싹 바꾼 거야. 뭐라고? 아니라니까. 무슨 존재? 그래서 이게 청약 의사표시, 승낙 의사표시가 존재할 것. 효력이 생긴다가 존재할 것 쓰면은 없어 보이니까 말을 바꾼 거예요. 뭐라고? 네? 이 사람의 목적은 대금 달라는 효력이 생기는 게 목적이고, 이 사람의 목적은 재산권 달라는 게 목적이니까 여기 바로 뭐가 존재한다? 목적이 존재한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책 그냥 펴놓고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있다 이렇게 자꾸 거기다 줄 과가면서 해봐야 허공에 헛발질하는 거야. 근데 몇 조가 있으면? 563조. 그래, 거기 세 가지가 있구나. 연결이 되잖아. 그죠? 다음 2차 가공 들어가요. 당사자가 있는데 뭐 갖출 것? 네? 능력을 갖출 것.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뭐랬어요?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있을 것. 목적은 확정할 수 있고 뭐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타당성 갖출 것. 의사와 표시는 뭐하고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거기서 일반적 효력 요건 박스 돼 있어요. 우측 페이지에 기본서. 그러니까 책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딱 보면 안단 말이에요. 우측 맨 위에 뭐 있어요? 박스에 뭐 있어요? 당사자가 뭐 할 것? 능력 가지고 있을 것. 어떤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있을 것. 두 번째 목적은 효력이 생긴다. 달라는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있을 것. 다음 의사표시가 존재하는데 일치하고 뭐가 없을 것? 자, 찔러봅시다. 일치의 반대말은 뭐예요? 자, 불일치, 알고, 모르고, 혼자, 짜고. 이게 쭉 나와야 돼, 입이. 오늘 처음 오신 손 들어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박수 쳐주세요. 또 처음 당황하셨겠네. 이분들은 1년 하신 분들이야. 몇 년? 1년. 그래서 조금 이 말문이 트인 거고, 오늘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예? 당하지 마시고, 옆에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세요. 네, 그럼 보시면은 거기 일치 반대말은 뭐다? 불일치를 알고 한다, 모르고 한다, 혼자 한다, 짜고 한다. 그래서 모르고 하는 것을 차고, 알고 하는 것을 한 글자로 뻥, 빈말, 거짓말, 허위 표시. 무슨 표시? 허위 표시. 마음속 의사와 밖의 표시 불일치를 알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죠. 그걸 허위 표시를 혼자 했다, 짜고 했다. 그래서 뭐예요? 단독 허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 착오. 그 다음에 일치하는데 하자 있는 게 뭐다? 사기. 그래서 의사표시 문제 있으면 무슨 착서? 네, 단통 착서라고 얘기를 붙여드린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책자에 일치하고의 반대말이 뭐예요? 불일치하게 되면 알고 할 수도 있고 모르고 할 수도 있고 알고 하는 것을 혼자 할 수도 있고 짜고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뭐야? 단통착사. 그럼 총 몇 개가 나와요?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목차 중심으로 자꾸 목차에 나와 있는 법률 용어로 익히는 것이 공부하는 방법이야. 이것저것 자질구레하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회사의 오너는 어떤 일을 합니까? 회사 오너는 어떤 일을 해요? 아니 전 직원이 뭐 할 수 있게끔 일할 수 있게끔 가서 큰 일을 갖다 뭐요? 따와가지고 전체를 보면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맨 밑에 청소는 뭐 합니까? 청소 단순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민법의 오너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경기가 나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나가는 걸 뭐예요? 돈 나가는 걸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인원 감축이야. 뭐예요? 그러면 사람 자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근데 안 자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으니까 아프지만 뭐야 일정 인원을 뭐하냐 감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민법 책을 전부 다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예요? 중간에 이렇게 감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 하려면 뭐예요? 전체를 봐야지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덜 중요한지 알면서 이게 진행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있는 책에 다 힘모하지 말고 실수 마시고 이거라도. 그래서 뭐를 보시면 프린트를 보시면 답이 보이죠? 자, 이 이야기가 거기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프린트를 보시면 01 따라 쭉 내려가시면 못 따라 내려가시면 01 따라 내려가시면 중간에 뭐가 나와요? 네, 법률 행위의 요건 색깔 들어간 데 나오잖아요. 눈치가 빠르란 말이야. 아, 중요한 데가 어디다? 색깔 들어간 데. 그래서 법률 요건 뭐 나와요 거기? 성립 요건과 무슨 요건? 효력 요건. 그럼 거기 있는 능, 단통, 착사, 확가, 적타는 어디 얘기? 네? 효력 요건이야.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얘기가 무슨 요건이고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이 무슨 요건이고 성립 요건이고 요 이야기가 무슨 요건이다? 효력 요건이다. 그래서 연습하라고 그랬었죠. 손가락 피셔가지고 몇 조 보시면서 563조 보시면서 당사자, 상대방, 능, 약정, 단통, 착사, 효력이 생긴다, 확가, 적타. 그럼 이제 고장 생기면 유효가 아니란 얘기지. 고장 생기면 유효가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고장 무효 아니면 뭐예요? 취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린트물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가 우측 페이지의 05 법률 행위의 무효와 취소, 거기가 마지막 종착역이에요. 05장 타이틀 제목이 뭐라고요? 법률 행위 뭐다? 무효, 취소. 자, 그러면 그 이야기를 563조를 통해서 내 몸에다 익혀야 되겠죠. 말은 못해도 몸은 말할 수 있죠. 외국 나가셔서 말이 안 통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눈치빨짓으로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보세요. 당사자, 상대방, 능, 약정, 단통, 착사, 효력이 생긴다. 고장 생기면 어떻게 돼요? 문제 생기겠죠? 네. 무, 취, 무무, 취, 무무. 10개니까 2개니까 무, 취. 4개니까 무무, 취. 그림이 안정적이려면 무무. 그러니까 뭐예요? 무, 취, 무무, 취, 무무. 이것이 아니면 배꼽에다가 유효. 해보세요. 유효. 그럼 유효가 되면 이제 시작합니다. 주세요란 얘기지. 약속했으니까 달라는 효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달라를 고친 말이 뭐다? 채권. 달라를 고친 말이 뭐라고요? 채권. 그래서 당사자 일방을 갑이라 한다면 갑의 채권은 을의 채무요. 을의 채권은 갑의 채무. 서로 채무를 이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그죠? 채무행위의 마지막 단계가 186조 법률행위입니다. 몇 조요? 186조. 법률행위. 그게
잔금 주고 서류 바꾼다고 기억해 두세요. 뭐하고 뭐 바꾼다? 잔금하고 서류 바꾼 생각하시고요. 마지막에 뭐 하면? 등기하면 박수 치면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깁니다. 어떤 효력이 생겨요?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이전하는 효력이 생기죠. 그럼 몇 조까지? 186가지 일단 길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흐르는 길을 알고 있으니까 공부하시면서 내가 여기 가고 있지 여기 가고 있지 길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해보세요. 당사자 능능 약정 단통 착사 효력이 생긴다. 확가 적타 고장 생기면 뭐예요? 무치 무무 치치 무무 이것이 아니면 유효. 유효가 되면 갑의 채권은 을의 채무, 을의 채권은 갑의 채무. 채무를 이행하는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잔금 주고 서류 바꾸는 것이 186조 법률 행위. 그래서 마지막에 박수 치고 등기하면 뭐가 생긴다? 소유권 취득하는 효력이 생깁니다. 아시세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고장 생겼을 때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할 것이 여기 능능 했던 거 잠시 복사합니다. 능능하고 뭐하고 네? 적법성하고 무슨 성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서 세 가지 기둥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얘기. 그럼 여기 첫 번째 능하, 두 번째 능은 자 무효, 취소, 유효를 갖다가 원으로 표시할게요. 뭐로 표시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능 무슨 능력이 없으면 네? 원 두 개 그려 놓을게요. 그래서 총칙은 원에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무슨 능력이 없는 경우? 자, 정신줄 없다 이야기죠? 그럼 의사 능력, 정신줄 없는 대표적 예는 누구야? 빨리 기억하세요. 누가 미성년자라고 그래? 치매. 치맥이 아니고 뭐라? 치맥 많이 하면 나도 치매 걸려요. 치매. 뭐가 없다? 그러면 정신줄 없으면 출발이 어디서 출발해요? 무효야 취소야? 그러니까 여기 무효는 여기다 쓴단 말이야. 뭐 쓴다고요? 효력이 뭐야? 없다. 달라는 효력이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자, 행위 능력이 없습니다. 출발이 어떻게 될까요? 묻히니까 일단 때려놓고 그 다음부터 거기다 살살 거기다 뭐야? 뭔가 지금 뭐가 살을 붙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출발은 뭐 행위 능력은 이쪽에다 어디다가 취소할 수 뭐야? 있다. 그럼 미성년자는 어디다 위치해야 돼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정신줄이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고 성년자는 정신줄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다 이야기야. 아셨어요? 그럼 미성년자는 무슨 능력이 없어요? 행위 능력 없으면 출발이 뭐다? 그러면 취소와 완전히 차이가 있죠. 출발이 다르잖아 지금. 그러면 이 차이가 뭘까? 차이가 뭘까? 취소는 왼손 들어보세요. 자, 두 번 흔들고 뒤집고 3. 두 번 흔든 건 10년, 뒤집으면 3년. 미성년 상태에서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성년된 날로부터 3년 내 취소 못하면 유효. 취소할 수 있으면 무효.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출발이 취소는 어디로 갈 수도 있고 무효로 갈 수도 있고 유효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야기 아셨어요? 그래서 무효는 시간 지나도 무효. 그래서 무효일 때 달라는 효력이 없는데 줄 필요가 없는데 줬으면 도로 달라 할 필요가 있겠죠. 그 도로 달라는 말을 법률 용어로 부당이득. 무슨 이득? 부당이득. 자, 한 번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쌓여가지고 나중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원인 없이 가져간 것 돌려달라가 뭐다? 부당이득. 그럼 취소는 이렇게 돼야지만이 부당이득 반환받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뭐로 만들어야지? 따당 땅 내 뭐 해야지?
취소를 해야지 부당이득 받는 거죠. 두 번 흔들고 한 번 뒤집는 걸 뭐라 한다? 앞으로 따당땅 해보세요. 따당땅 내 취소 못하면 유효, 따당땅 내 취소하면 무효, 부당이득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책자 여러분들이 이 능력 관련돼서는 능력, 그죠? 능력이 없나 보네 여기는. 체킹했나 본데요. 자, 일단 해보겠습니다. 실수 마시고 첫 번째 능력 없으면 출발이 뭐고? 무효고. 두 번째 능력 없으면 뭐다? 취소. 자, 두 번째는 적법성하고 무슨 성? 타당성 들어가겠습니다. 무슨 성, 무슨 성? 적법성. 자, 법하면 뭐가 나와요? 법. 적법성 할 때 법. 자, 법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공법, 사법. 자, 공법은 이미 법규가 없고 전부 다 강행 법규입니다. 무슨 법규? 강행 법규. 다시, 공법은 무슨 법규가 아니고 이미 법규가 아니고 전부 다 강행 법규죠. 그죠? 강행 법규 위반된 자는 당연히 처벌해야 되겠지. 근데 처벌받은 자하고 맺은 사법상 계약은 그대로 유효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강행 법규를 단속 법규라고 하는 거야. 무슨 법규? 단속 법규. 다음, 강행 법규 위반하면 처벌도 하고 사법상 계약도 효력을 무시하는 것이 효력 법규. 무슨 법규? 효력 법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법성 할 때는 자, 강행 법규는 무슨 법규와 무슨 법규? 처벌하지만 사법상 계약은 그대로 뭐예요? 인정해 주는 것이 뭐고? 단속 법규고, 효력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무슨 법규? 효력 법규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아셨어요? 근데 민법, 사법은 강행 법규와 무슨 법규가? 임의 법규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법할 때는 강행 법규와 무슨 법규? 임의 법규가 있는데 민법은 섞여 있고요. 뭐가 섞여 있다? 강행 법규와 임의 법규가 섞여 있지만 공법은 임의 법규 하면 안 되지. 강행적으로 적용되는데 처벌만 하지 효력은 유효하는 것이 무슨 법규? 단속 법규.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적법성 가볼까요? 페이지 41쪽 가시면, 몇 쪽 가시면? 41쪽 가시면은 목적에 적법이란 말이 나오죠. 그죠? 자, 법률 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적법한 것이 된다. 즉, 무슨 법규? 강행법규에 위반한 내용의 법률 행위는 적법하지 않아 뭐다? 무효이다. 자, 그래서 밑에 강행법규, 무슨 법규? 강행법규. 자, 밑에 들어가시면은, 자, 거기 단속 규정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공법은 강행법규인데 위반자는 처벌하지만 처벌받은 자의 사법상 계약은 그대로 유효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뭐다? 단속 규정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규정? 네, 넘겨보세요. 네, 그래서 맨 꼭대기에 보시면은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 생략 등기 금지 위반 있죠. 자, 그거 색깔 칠하세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 생략 등기 금지 위반. 하나만 일단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건 다른 게 아니고 갑이 을한테 563조 매매를 했어요. 1억 주고 팔았습니다. 네, 계약금 얼마 걸었을까요? 1,000만 원 걸었겠죠? 근데 아직 중도금도 안 줬는데 을이 저 부동산을 갖다가 병한테 가서 살살 얘기합니다. 네, 앞으로 가치가 이게 뭐가 된다? 2억 가치가 되니까 내가 너한테 얼마 팔겠다? 1억 5천에 팔겠다는 얘기예요. 얼마 팔겠다고요? 그럼 너도 나중에 얼마 이득이 생긴다? 5천. 그러면 을은 당연히 매매했으면은 당연히 186조 등기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등기가 이렇게 가는 것이 맞죠?
그래야지 이 등기할 때마다 국가에서 뭐 걷는 거야? 세금 걷고 이걸 근거로 해서 뭐 양도소득세도 걷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게 되면 을은 어떤 머리를 쓸까요? 어차피 이리로 갈 거. 을은 갑한테 가서 부탁해서 등기가 이렇게 가도록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을은 등기 세금 하나도 안 내고 혹시 뭐 양도책 같은 거 하나도 내지 않은 세금을 다 빼먹잖아. 지는 세금을 탈세하는 것만큼 이득이 되지만 국가는 뭐야? 손해니까 이걸 내버려둘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법에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 생략 등기 금지 위반 하고 돼 있죠? 그럼 당연히 무슨 등기 하지 말아라. 응? 이건 중간 생략 등기란 말이야. 중간자 등기를 생략하는 뭐요? 중간 등기 뭐요? 생략. 그죠? 금지 규정을 두겠죠. 중간 등기 생략 금지하는 규정을 둘 거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당연히 강행법규예요, 임의법규예요? 이게 공법이야, 사법이야? 네? 당연히 공법이죠. 무슨 법? 여러분 부동산 공법만 공법이 아니야. 2차 과목에 있는 과목들이 전부 다 뭐예요, 그게? 공법 영역이야. 무슨 영역? 공법 영역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금지하는 규정을 뒀을 때, 자, 이것을 갖다가, 자, 보세요. 단속 규정으로 볼 거냐? 무슨 규정? 단속 규정. 아니면 효력 규정으로 볼 거냐 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그럼 이거 금지 규정 위반하면 당연히 처벌하겠죠. 그리고 다 추징하면 되겠지. 그럼 국가는 추징해서 돈 받아내면 된 거지. 굳이 다시 이 등기까지 갔는데 이걸 다시 원위치하고 다시 갔다 할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판례는 이 중간 등기 생략 금지 규정은 무슨 규정으로 볼 필요가 없고 효력 규정을 필요 없고 무슨 규정? 단속 규정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따라서 중생 등기는 뭐다? 네. 하나만 기억하지 마시고 저쪽을 건너갔다가 일로 와야지 내게 돼. 맨날 단속 규정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 바꿔내면 생각이 안 나. 생각 안 났다는 얘기는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뭐 했다는 거예요? 외우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속에 걸리면 뭐는 하지만 처벌을 하지만 사법상 기각은 뭐하다? 유효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떠나보겠습니다. 그러면 중개사법에서는 자, 법정 수수료만 받도록 돼 있죠. 무슨 법에서? 중개사법은 공법이에요, 사법이에요? 중개사법 수업 안 들어요? 그럼 중개사법은 무슨 법이에요? 국가가 중개업자한테 이거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규정해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무슨 법에 속하는 거야? 공법이야. 행정법의 일환이야. 무슨 법? 그러니까 중개업자는 거기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죠. 그게 옛날에 전부 다 돈 됐다는 거예요. 전부 다 돈. 아직도 그걸 찾아 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래서 교묘하게 그런 것만 해가지고 버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 어떤 사람이 모처럼만 어떻게 돼요? 맨날 하던 사람은 안 걸리는데 항상 뭐야? 모처럼서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중개사법은 당연히 무슨 법규가 아니고 임의법규가 아니고 강행법규가 되겠죠? 근데 중개사법에 법정 수수료 있죠? 법정 수수료는 일정 수수료만 받아야지 초과하면 안 된다고 돼 있죠? 법정 수수료 이 금지 규정, 그죠? 네, 위반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네, 법정 수수료 플러스 알파를 더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법정 수수료는 1억을 받았는데 빨리 팔아주면 1억을 더 주겠대요. 그러니까 사법상 계약이죠.
법정 수수료를 플러스 초과하는 사법상 계약을 맺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금지 규정이 단속 규정인 경우와 효력 규정일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규정이면 이 알파 약정은 유효 무효? 유효. 중개업자 처벌받죠? 처벌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단속 걸렸으니까. 근데 1억을 받을 수 있죠. 그럼 이거라도 위안 받을 수 있는 거지. 근데 이 규정이 무슨 규정이면 처벌도 받고 효력도 없네. 받을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굉장히 슬플 거다 그 얘기죠. 자, 미래 중개업자 여러분은 어느 쪽을 지지하고 싶어요? 공부하기 전에 어디가 좋았는데? 그러니까 달라요. 자기가 소비자일 때는 보통 사람들은 무슨 중개업 하는데 수수료가 왜 이렇게 비싸냐고 자꾸 시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변호사들이 모여가지고 뭐 없이 수수료 없이 뭐 하겠다고 집을 소개하겠다 뭐 가끔 그런 경우 나와 안 나와? 그럼 여러분들은 가서 댓글 달아야 돼. 이 미쳤나 뭐 해서요. 수수료 없이 받으면 중개업 여러분 공부하는 의미가 뭐가 있어요? 문제 생겨 안 생겨? 생기잖아요. 여러분들 권익을 누가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게 많이 이제 입장이 바뀌는 거야. 하기 전에는 이거고 요거지. 공부하고 나서부터는 요거야. 자, 현재 대법원 판례는 어느 쪽을 따를 것 같아요? 응? 소비자들이 하도 난리치니까 어떻게 돼요? 판례는 무슨 규정으로 보지 않고 무슨 규정? 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효력 법규가 있을 거예요. 뭐 있다고요? 네, 효력 법규 들어가면 첫 번째 판례 있죠. 법정 최고의 초과의 중개 수수료 금지 규정 색깔 칠하세요. 그래서 맨 꼭대기 위에 것이랑 딱 반대 표시로 쫙 색깔로 연결하세요. 맨 위에 뭐 있어요?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 요거는 무슨 규정으로 보고요? 효력이 아니고 단속으로 보기 때문에 처벌은 해도 중생 등기 합의는 뭐하다? 유효. 근데 법정 수수료 플러스 알파 초과 부분은 그죠? 그 약정은 무효. 하나는 무슨 법규? 효력 법규. 하나는 뭐예요? 단속 법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책에다 색깔 칠한 부분만 읽으란 말이에요. 또 나머지 거 읽다가 뒤로 목 잡고 나오지 마시고 내가 들었던 거라도 이렇게 한번 툭툭 치고 나가면은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씩 다 읽을 수 있을까 없을까? 아니 초록색 칠한 것만 툭툭툭툭 넘기면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음 달 가서 여기 왔을 때 또 하나 추가해서 들어가고 또 다음 거 또 한번 추가하면요 하나도 부담이 없어. 근데 한 방에 모든 걸 다 뭐 하려고? 다 먹으려다가 먹어 못 먹어? 먹지도 못하면 또 스스로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뭐 한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천천히 나가면 충분히 돼요. 아시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적법성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무슨 성? 적법성. 네. 그러면 보세요. 법은 뭐예요? 공법과 사법이 있는데 공법은 당연히 임의법규가 아니고 강행법규가 돼 있죠. 그럼 강행법규, 공법을 위반하면 당연히 다 처벌하는 건 맞는 거야. 근데 처벌하더라도 그 처벌받은 자하고 맺은 사법상 계약은 뭐예요? 위로가면 그건 뭐고? 단속, 이게 목적이고 처벌도 하고 효력도 없으면 효력 규정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 아시습니까? 다음에 민법은 뭐하고 뭐가 섞여 있어요? 공법, 강행법규와 임의법규가 섞여 있는 법이 바로 뭐다? 민법. 그래서 미래 중개업자 여러분은 강행법규와 달리 특약 정하는 중개업자는 문제가 있죠. 아니
민법의 강행법규와 당사자 달리 특약 정해봐야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중개업자 문제 생겨요. 그럼 민법의 임의법규는 달리 정해서 특약을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나중에 특약을 잘 정하려면 그게 무슨 법규인지, 강행법규인지 임의법규인지를 알아야지 특약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특약 잘 정하는 중개업자가 유능한 중개업자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바로 봅시다. 프린트물에 오른쪽에 보시면 563조가 있고 186조가 있죠. 네? 그럼 563조는 3편에 있는 거예요. 몇 편? 563조는 3편 채권에 있죠. 그러니까 563조는 임의 법규가 될 것이고. 무슨 법규? 임의 법규. 임의 조문이야. 임의 조문. 이 조문을 규정 법규 이렇게 바꿨다고 생각하세요. 임의 조문. 무슨 조문? 임의 조문. 임의 규정, 임의 법규 관계없어요. 근데 186조 등기는 2편 물권에 있는 거야. 몇 편? 2편 물권. 그러니까 186조는 무슨 법규가 될까? 강행법규. 그렇지. 그러면 563조는 달리 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근데 186조는 달리 정해봐야 아무런 효력이 없죠?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법정 수수료 플러스 알파는 단속이 아니고 효력 법규라 하였죠? 네? 자, 그러면 1억을 만약에 줬다면, 1억을 지급했다면 소비자가 중개업자한테 1억 내놓으라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제일 나쁜 놈이 어떤 놈이야? 줬다 뺏는 놈이 가장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어떤 정시책을 해서 줬다가 갑자기 안 주면요 욕 무진장 먹습니다. 이게 자꾸 정당들이 자꾸 선심성 자꾸 뭘 베풀어요. 자꾸 뭐 하겠다고 그러잖아. 그럼 다 거기서 거둬하는 거죠. 세금 걷어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이렇게 주다 갑자기 안 주면 욕 먹어, 욕 안 먹어? 그러니까 계속 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1억을 줬죠? 줬으면 끝나는데 갑자기 또 어느 날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도로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야, 줬으면 끝난 거지. 왜, 뭔 소리야 그러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열받아가지고 어디 가서 구청 가서 뭐하고 신고하고 민사소송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 1억 내 뱉어야 돼, 안 뱉어야 돼요? 뱉어야 된다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 무효는 뭐라고? 달라는 효력이 없으니까 줄 필요가 없는데 이미 줬으면 무슨 이득? 그러니까 이게 1억 줬다가 도로 달라면 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1억 받으면 돈이 그대로 있어? 다 사라져? 돈은 항상 모여있어요. 항상 사라져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잘 보고 잘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뭐다? 효력 규정 위반되면 무효죠. 그럼 줄 필요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어. 근데 만약에 뭐 했으면? 줬으면 어떻게 돼요? 도로 돌려줘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적법성을 한 겁니다. 무슨 성? 적법성. 네. 자, 넘겨볼게요. 타당성으로 가보겠습니다. 44페이지. 타당성 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선량한 선자 동그라미, 풍속 풍자 동그라미, 기타 기 동그라미. 그래서 앞으로 타당성 나오면 선풍기 무효라고 할 겁니다. 무슨 무효? 선풍기 무효. 근데 뭐가 선풍기 무효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죠. 이것이 선풍기 무효다 아니다라는 것은 결국 어디서 결정할 문제? 법원에서 결정할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선풍기 무효. 그러면 이 선풍기 무효 끌려 들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도박, 채권, 채무 관계를 기억하세요. 무슨 관계? 도박, 채권, 채무. 도박.
빚은 갚지 않아도 좋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근거되는 조문이 바로 뭐다? 103조 선풍기 무효입니다. 사회 질서 반하는 법률 행위에 들어가죠. 그죠? 그럼 무효는 뭐죠? 달라는 효력이 없으니까 줄 필요가 없죠. 그죠? 근데 문제는 줬을 때, 뭐 쓸 때? 도박빚을 갖고 나서 법원에다가 다시 내가 준 도박빚 돌려달라고 법원에 소송 제기하면 판사는 돌려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도박해서 빚 갚고 다시 도박빚 돌려받으면 다시 또 어디 갈까요? 이 도박하면요, 그 맛을 못 잊는데요. 쪼는 맛? 이렇게? 예? 그래서 도박하면 계속 습관돼가지고 뭐예요? 자꾸 돌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도박빚 갚고 다시 법원에서 도박빚 돌려받고 다시 또 도박해서 도박빚 갚고 돌려받고 그럼 국가가 도박한 자를 보호하는 꼴이 되잖아. 그럼 논리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보호할 가치가 없는 자는 뭐 하지 않는다?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풍기 무효 끌려 들어가면 못 돌려받는데 포인트를 두면서 생각을 하셔야 돼. 다른 거 자꾸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페이지 49페이지 가세요. 자, 맨 꼭대기에 지나치게 뭐예요? 네, 사행적인 행위는 뭐다? 사회질서에 뭐한다? 반합니다. 예컨대 도박 자금을 대여하는 행위 있죠. 됐어요? 두 번째, 도박으로 부담한 채무 변제 토지를 뭐요? 양도하는 계약. 표시된 법률 행위 동기가 반서인 것이므로 뭐다? 무효. 그럼 이 무효는 어디 무효입니까? 능능, 단통, 작사, 확가, 적타. 어디 무효? 공부할 때 이 10가지를 항상 펴놓고서 공부를 하세요. 이 10가지를 항상 공부하는 데다 대입을 해가면서 공부하면 절대 답이 안 틀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민법에 뭐가 되는 거예요? 오너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 전체 보면서 어디 할 건지를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도박 채권 채무는 어디 무효가 아니고 적법성 무효 소속이 아니고 뭐다? 타당성 무효. 일단 거기만 딱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여기는 순 판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요? 그러니까 처음 할 때는 판례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판례는 앞으로 뭐 할 거니까 문제 풀면서 읽고 또 읽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대표적인 것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50페이지 가시면 몇 페이지 가시면 자, 사회 질서 위반의 효과 103조는 사법적 법률 행위에만 뭐가 한다? 왜요? 자, 법률 행위가 나옵니다. 무슨 행위? 자, 손 피세요. 법률 행위는 공법 행위일까요? 사법 행위일까요? 민법이 공법이요? 사법이요? 그러니까 민법은 무슨 행위 적용하면 안 되고 공법 행위 적용하면 안 되고 사법 행위 적용하잖아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됐어요? 그럼 사법 행위는 뭐하고 뭐가 있을까요? 빵! 재산 행위와 가족 행위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민법은 뭐가 아니고 공법이 아니고 사법이니까 민법 조문이니까 민법 조문은 어디다 적용하는 게 아니고 공법행위는 사법이 당연한 거야 지금. 경매 등 공법행위는 103조가 뭐 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신경 꺼. 상관없고. 자, 1번에 그 밑에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는 선의삼재기에 대항할 수 있는 뭐다? 절대적 무효이다. 이것도 신경 끄고. 자, 그 다음부터 문장을 박스 하세요. 몇 페이지? 50페이지 1번에 두 번째 지문부터 그 법률 행위가
그 법률 행위가 무슨 행위? 채권 행위의 가장 대표가 뭘까요? 매매 계약이죠. 채권 행위는 종류가 몇 가지? 세 가지. 자, 쓰지 마시고 채권적 단독 행위, 채권적 쌍방 행위, 채권적 합동 행위, 물권적 단독 행위, 물권적 쌍방 행위, 물권적 합동 행위. 다 계급장 떼면 단계 합의야. 아셨어요? 채권의 대표가 뭐다? 매매 계약인 경우에 이행 전이면 뭐 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경우에는 746조 무슨 급여? 자, 단어가 나왔습니다. 무슨 급여? 불법 원인 급여로서 그 반환을 뭐 할 수 없고, 청구할 수 없고. 그럼 당연히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권도 행사할 수가 없죠. 거기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럼 보세요. 적법성 무효하고 타당성 무효의 차이점이 뭐예요? 적법성 무효의 타당성 차이가 뭘까? 자, 보세요. 적법성하고 무슨 성이 있어요? 그럼 적법성에서 법은, 자, 적법성도 무효인 경우도 있고 타당성도 무효죠. 취소는 없잖아. 그럼 이 적법성 할 때 법은 강행법규 중 단속법규일까 효력법규일까? 아니, 강행법규 중에서도 뭐야, 나누면 또 효력법규와 단속법규가 있으면 단속이 아니고 뭐야? 효력법규 위반되면 출발이 무효죠. 출발이 뭐라고? 무효. 다음, 타당성도 출발이 뭐예요? 유효야 무효야? 그럼 타당성 앞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타당성 무효는 뭐라고? 선풍기 무효. 무슨 무효? 선풍기 무효. 그러면 출발이 똑같이 무효지. 근데 이쪽 영역은 부당 이득 돌려받을 수가 있단 말이야. 뭐 했다고요? 근데 타당성 무효 원인으로 준 경우는 부당 이득 반환받을 수가 없는 영역이다 이야기야. 그럼 부당 이득 돌려받을 수 없다는 말을 또 고친 말이 뭐야? 불법 원인 급여. 자꾸 이렇게 말장난하는 거야. 무슨 급여? 불법 원인 급여. 불법 원인 급여. 이때 불법은 선풍기 무효 원인 급여 줬다는 얘기야. 불법 뜻이 뭐라고요? 선풍기 무효 원인으로 급여 줬다는 얘기야. 그럼 요거는 돌려받을 수가 없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10가지 중에서 어디가 중에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보지 말라는 얘기야. 전체를 보라는 얘기. 항상 이 중에서 못 돌려받는 영역이 어디다? 여긴 돌려받을 수 있죠. 무, 취는 따당땅내, 취소하면 무, 돌려받을 수 있지. 단통, 착사, 무, 취. 그러니까 요거는 따당땅내, 취소하면 무효가 되잖아. 그럼 부당이득 다 돌려받을 수 있지. 화가도 돌려받을 수 있지. 적법도 돌려받을 수 있지. 딱 한 군데 못 보는 곳이 어디다? 그러니까 불법 원인 급여는 어디 끝에 거? 타당성만 못 돌려받는 영역을 뭐라 한다? 왜 자꾸 절대적 무효 자꾸 얘기를 해? 나 절대적 무효 얘기 안 했어 지금. 뭐라고? 선풍기 무효. 요쪽 영역만 불법 원인 급여다 그런 얘기야. 무슨 급여? 불법 원인 급여. 그럼 나머지 영역은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야.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통정은 짜고 소유권 넘겨주면 불법 원인 급여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아니 여기가 아니니까. 뭐 외울 것도 없어. 여기가 아니니까 그러면 답이 뭐 한 거야? 그냥 끝난 거야. 그러니까 불법 원인 급여는 어디서만 쓰는 거예요? 타당성. 그러면 이게 적법성은 돌려받을 수가 있지만 어디는? 그래서 비교하는 거야.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자, 명의신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신탁이요? 명의신탁. 자, 갑이 300억짜리 토지가 있는데 얼마가 있는데?
갑과 을이 명의신탁을 해요. 야, 네 이름 좀 빌려 써서 네 이름으로 등기 좀 하자. 무슨 신탁? 명의신탁. 그래서 등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갔다 이야기야. 뭐 했다고? 넘어갔어. 그럼 명의신탁은 무효거든요?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명의신탁 이 무효가 적법성 무효로 할까? 타당성 무효로 할까? 한 번쯤 생각해 봅시다. 명의신탁 약정은 뭐라고요? 무효. 그런데 소유권을 뭐 했어요? 넘겨줬어. 자, 이게 적법성 무효로 갈까요? 타당성 무효로 갈까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야. 자, 그럼 여러분들이 자, 요즘은 이제 판사, 검사 되려면 어딜 나와야 되죠? 로스쿨을 나와야 되겠죠. 로스쿨 다니려면 학비가 굉장히 뭐야? 많이 드니까 옛날에는 개천에서 뭐가 났는데 여기 가끔 튀어나왔는데 요즘 개천에서 여기 나올 확률이 뭐야? 적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 여러분 사법고시가 있었죠? 네? 한때는 저기 신림동 가면 신림동 상동네가 전부 다 뭐야? 고시원이었어. 무슨 원? 그러면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악착같이 공부해가지고 무슨 고시가 되면? 사법고시가 되면. 그러면 이제 슬슬 거기 누가 붙을까? 네? 중매장에 붙어요. 그러니까 뭐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딸내미하고 중매를 시키든지, 예? 또 가면 또 뭐 있어요? 또 현재 판검사 또 딸내미들 이렇게 확률이 높을까 안 높을까?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잣집 딸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부잣집 그 부모도 뭐가 있을까? 직이 좀 있겠지. 예? 또 가다면 또 친구 국회의원도 생길까 안 생길까? 그럼 명의신탁은 있는 것들이 하는 거예요? 없는 것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있는 분들이 해요? 없는 분들이? 네? 있는 사람들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누구도 판사가 됐는데 자기 장인도 명의신탁했고 또 친한 친구들도 뭐 했고 또 국회의원들 자기들 보니까 전부 다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명의신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판결을 할 때 판사는 과연 판사는 예? 갑자기 정의를 내세워서 뭘 내세워서 나쁜 거다 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이걸 만약에 무슨 무효로 때리면 이제 그들의 세계에서 뭐 당할까? 저것이 미쳤나? 그럼 타당성 무효로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럼 누가 웃는 거야? 누가 웃는 거야? 300억짜리 토지가 왔는데 못 돌려받잖아. 그럼 누가 웃어? 그러면 이 갚는 세상에서 이 판사는 뭐 할까? 왕따 시킬 거야.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말을 제대로 뭐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검사들은 자기들끼리 검사들 자기가 잡으려고 그러고 경찰은 자기들끼리 자기 하려고 전부 다 그러잖아 지금. 그럼 그걸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하는 게 바로 그게 역할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한쪽에 너무 몰입돼 있어가지고 남의 얘기를 들어 안 들어?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판사는 이쪽으로 할까요? 이쪽으로 할까요? 상식적으로? 뭐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판례는 어딜 간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란 말이야. 뭐 하고 싶어도 갑자기 야 이렇게 살면 안 돼. 정의를 생각해야지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명의신탁을 뭐 해버리자? 아예 없애버리자 라고 한다면 어디로 가야 돼? 그럼 무슨 급여가 돼서? 부당이득 못 돌려받으면 감히 할까 안 할까? 그럼 원래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어디로 가? 이거 했다가는 뭐야? 그러니까 이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명의신탁 무효는 어디 소속이 아니고 이렇게 이해하면 절대 안 까먹어요.
근데 계속 뭐한 사람들은, 외운 사람들은 맨날 외국 까먹다 나중에 뭐 하는 거예요? 자꾸 옆 사람 보고서 뭐라 그러죠? 나이가 몇 세세요? 예? 50대는 40대를 향해서, 40대는 30대를 향해서 자꾸 뭐예요? 나이 탓합니다. 나이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무슨 신탁은? 명의신탁 무효는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지 마시고, 네, 타당성 무효로 가지 않고 어디 무효로 간다? 적법성 무효로 간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아시겠어요? 기억했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무슨 성하고 무슨 성? 적법성, 타당성. 그래서 프린트물을 보시게 되면, 자 보세요. 프린트물에 보시면은 맨 밑에 박스 하나 있죠? 아니 맨 밑에 당사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한쪽 의사 능력은 출발이 뭐고요? 무효고요. 행위 능력은 취소. 차이는 뭐예요? 무효는 시간 지나도 무효. 그래서 시간 지나도 무효니까 부당이득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 취소는 아까 기억은 안 나더라도 따당땅 기억나요? 따당땅 내 취소 못하면 유효. 따당땅 내 취소하면 무효.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가면 적법성하고 무슨 성이 있어요? 타당성 있어요? 네? 민법은 강행법규와 무슨 법규가? 임의법규가 섞여 있고, 공법은 당연히 무슨 법규야? 강행법규인데 처벌하는데 사법상 계약은 유효로 보는 것이 무슨 규정이고? 단속 규정이고, 처벌도 하고 효력도 없는 게 무슨 규정? 효력 규정. 그죠? 그럼 효력 규정 방금 했던 거 바로 했던 게 뭐예요? 명의신탁. 아까 뭐 법정 수수료, 알파, 뭐 중생 등기는 그건 나중 보면 다 알게 되고, 명의신탁은 어디 가지 않고 타당성 가지 않고 뭐예요? 그래서 공법 효력 규정이 있죠? 그 효력 규정 밑에다가 적는 말이 뭐예요? 명의신탁을 딱 기억해 두세요. 무슨 신탁? 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면 타당성 있죠? 타당성 뭐라고 돼 있어요? 선풍기 무효 원인 급여를 뭐라 한다? 불법 원인 급여. 그럼 보세요. 능능 단통 작사 화가 적타, 이 중에서 어디가 불법 원인 급여예요? 타당성. 그러니까 명의신탁 무효는 어디로 취급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적법성 무효라고 맨날 떠들어대봐. 나중에 갑자기 이걸 하면 뭐지 또 이런단 말이야. 명의신탁 무효는 여기 맞는데 무슨 무효가 아니고, 타당성 무효가 아니고 적법성 무효. 그러니까 명의신탁 약정 무효를 원인으로 준 것은 불법 원인 급여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연습하라는 얘기 아시겠어요? 네. 그럼 잠시 쉬었다가 이제 할 게 뭘까요? 다음 시간에 뭐 할 것 같아요? 뭐요? 이거 같지, 이거. 단독 허위 표시하고 무슨 표시? 그러니까 아래서부터 올라가잖아. 1, 2, 3. 능, 적법, 타당, 단독, 통정해서 이렇게 비교했잖아.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허위 표시, 단독 허위 표시한 무슨 표시는? 통정 허위 표시는 조금 이따 증여 가지고 얘기할게요. 뭐 가지고? 네, 증여는 오른쪽에 조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